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직경홍 선생입니다. 드디어 20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일이나 흘렀어요.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3주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동안 저희가 많은 일도 있었고 영상으로 많은 걸 보여드렸는데 드디어 20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일은 시작되고 있고, 오늘은 어제 못다한 거푸집들의 조립과 그리고 이걸 올려놓기 위한 수반되는 작업들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보시죠. 20일차 시작합니다. 자, 아침부터 다짐을 하고 계시네. 자, 오늘 거푸집을 전부 다 여기다 짜 넣어야 돼요. 많이 짰네요. 4개나 있고. 열심히 짜보도록 할게요. 엄청 많이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제 사장님 이거 짜고 계시고요. 이건 어제 짠 거고. 아마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짜다 끝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작업을 할게요. 그럼 뭐 그 방법밖에 없죠. 다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해가 뜨고 있습니다. 제가 까먹을 것 같아서 아침에 또 눈 떴는데 또 댓글이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요것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오지영님 아시죠? 저기 서산에 우리 건축주께서 매번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글도 안 달고 읽어드리지도 않은 것 같아서, 자, 오늘은 따끈따끈하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평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 어제 내용의 이제 댓글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맨 처음 굴삭기로 땅을 팔 때 수평을 맞추는 게 더 복잡한 걸까요? 이게 수평을 아무리 잘 맞춰도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은 거 보면은 가로 세로가 직각으로 전부 맞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인테리어를 할 때 이제 느낀 거고 저희 사수한테 배운 겁니다. 자, 인테리어의 시작은 내 눈앞에 보이는 벽은 절대 수평이 아니다 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자, 레이저를 띄워서 이렇게 레이저로 이제 딱 측정을 하면은 모든 벽은 누워 있고 모든 바닥은 울퉁불퉁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수직과 수평을 만드는 게 이 인테리어의 시작이거든요. 아무것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레벨기만 믿는 게 이제 인테리어의 시작인데, 요것도 똑같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은 거라서 절대 바닥 수평이 제대로 안 맞고요. 그리고 지형상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평을 다시 맞춰야 돼요. 안 맞으면은 밑으로 콘크리트가 다 흘러 나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네. 그리고 2번, 유로폼이 설 때 바닥에 각재를 놓았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고정시키나요? 네, 바닥에 그냥 못으로 박고 있어요. 콘크리트 못으로 때려 박으면 됩니다. 자, 외지핀, 걔네들은 쓰고 나면 그냥 버리나요? 아닙니다. 이거 모아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다 주세요. 저 영상에 어제 보시면은 건축주가 30원씩 줍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살려면은 하나에 30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주셔서 집을 한 번 짓고 마시면은 또 필요가 없긴 한데, 어쨌든 고물이라도 주워 놓으시면 좋죠. 고물, 철 키로에 200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저희 건축진 열심히 주셨고, 제가 끝나면 소장님이 또 가져가실 거예요. 저희 현장에 한 얼마나 지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핀이. 근데 반은 저희가 3분의 1은 저희가 구입을 한 거고 3분의 2는 저희 소장님께서 가져오셨어요. 주워 놓으신 거. 미리 주워 놓으시면은 이렇게 쓰실 수 있으니까요. 주워 놓으시면 좋죠. 자원의 낭비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지영님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많이 읽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희망찬 활기찬 아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까먹을 뻔했는데 그 김포에 사시는 우리 라온이 아빠님께서 구호 물품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네, 뒤에 보이시나요? 바카스하고 뭐 초코파이랑 빅파이군요. 빅파이, 요거 몽쉘, 생크림 케이크, 요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제가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분인데 작년 여름쯤에 이제 만났어요, 그분을. 예, 근데 지금 김포에 상가주택을 건축 중에 계시거든요. 찾아오셔서 잠깐 저녁도 먹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개고생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시행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볼 땐 그거 유튜브 하시면 그냥 1등이에요. 네, 어제 잠깐 얘기로만 들었는데 엄청납니다. 철근 콘크리트인데 기둥이 다 눕고 막 다 터져가지고 전부 다 뿌레카 하시고 계시고, 다 뿌레카질 하고 계시고, 기초를 몽골 사람들이 했더라고요. 예, 철근 콘크리트 기초를.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준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신데, 제가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어제 웃으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이미 초연해지셔가지고요, 어떻게든 준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정말 응원하고요. 제가 현장에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이런 걸 열전이라고 해야 되는지, 나 이런 사람한테까지 당해봤다, 뭐 이런 거 한번 달아봐 주세요. 뭐 있을 겁니다, 있을 거. 제가 옛날에 당했던 사기는 그냥 세 발의 피 같아요. 그냥 애기들 장난입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이런 분들은 처음이다, 진짜 신기하다, 뭐 이런 분들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인터뷰하러 가겠습니다. 멋지세요. 긍정의 아이콘입니다. 나중에 제가 특집으로 한번 다뤄드릴게요. 어찌됐든 보내주신 보급품은 저희 일하시는 분들이랑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후 한 3시 됐는데 바람이 그냥 막 미쳤는데요. 너무 많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요. 아침에 바람이 지금이 5거든요 내일 2인데 내일 아침 2라고. 내일 2라고? 예. 속이? 예. 오늘 아침에도 불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렇게 오전에 아침에 가서 들어가긴 들어간대. 내일 하루 종일 이요 바람이. 아니요, 오후에 또 많아지죠. 몇 시부터? 내가 하루 써야 되는데. 이 한두 짝 해야지. 끝나전에 안 되거든. 이거. 하루 가야. 바람이 문제네. 해야 되고 폼도 올려놓아야 되고. 바람이 문제입니다. 아무튼 다 짜긴 짰거든요. 내일 올려놔야 되는데, 내일 크레인을 불러서 요 지금 짜놓은 거를 다 붙여야 되는데 바람 불면 일을 못해요. 또 이게 또 집 지면서 바람 걱정할 줄은 몰랐네. 바람이 문제입니다. 지금 크레인 기사님이 오셨는데 저 위치를 좀 보고 있거든요. 위치를 보고 있는데 이게 25톤짜리 쓸지 50톤짜리 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계획이 이 짜놓은 이 유로폼을 앞뒤로 붙이려고 했어요. 앞뒤로 앞판 붙이고 뒷판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타이가 붙여 놓으면은 한 장씩 밖에 꽂을 수가 없어요. 앞뒤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한 장 꽂으면은 여기 불안하다 이거죠. 이게 지금 콘크리트 부었을 때 이게 터져버리면은 정말 난리가 나기 때문에 타일을 2장씩 꽂을 건데, 2장씩 꽂으려면 직접 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멍으로 2장을 꽂아낼 수가 없어서 일단은 뒷판만 붙이고 앞판은 사람이 짜서 나올 겁니다. BT 아시바 설치해가지고 짜서 나올 거고, 지금 내일은 일단 뒷판만 먼저 설치를 하고 전부 다 기립밭이 돼가지고 딱 고정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바람이 멈춰야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바람이 이거 장난 아니네요.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불어요.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일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 일의 반복이어서 제가 뭐 따로 보여드릴 건 없고요. 그냥 양이 늘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뒤에 요 판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위로 많이 쌓아 올려졌죠. 그리고 쭉 가서 보면은
거푸집 양이 줄어들었죠. 이거 다 이제 했고, 뒤에 보시면 또 이만큼 만들어 놨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고 맑은데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요. 체감 온도가 너무 낮습니다. 와, 손이 너무 춥고 작업이 좀 그래서 힘이 들었어요. 뒤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짰죠. 뒤에도 엄청 많이 짜놨는데, 문제는 내일 아침에 크레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바람이 많이 불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또 짜놓은 공기가 있는데 그걸 맞추려면 내일 요거를 붙이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또 공사의 변수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천재지변이고 날씨여가지고 컨트롤 할 수가 없네요. 일단 오늘 그냥 기도하면서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고생하신 여러분 수고하셨고, 저도 이제 숙소로 가서 영상을 좀 편집하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일차 강화도 현장에서 지경 홍선생 홍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경 홍선생입니다. 집에 가다가 촬영을 좀 더 해야 돼서 여기 선착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자, 지금 제 눈앞에는 멋있는 일몰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나가서 볼 수는 없고, 차 안에서 이런 상태로 지금 제가 창밖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고, 제가 오늘은 직영 건축을 하면서 느낀 팁들을 여러분께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오늘의 직영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직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자잘한 그런 지출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집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큰 굿즈들이 있어요. 뭐 기초, 골조, 그리고 외벽 판넬, 뭐 외장재, 내장재, 뭐 내장 싱크대, 뭐 문, 장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직영 건축을 하게 되면 큰 것들이에요. 아주 큰 거죠. 이거는 놓치고 가는 게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견적이나 뭐 이런 자금의 단속을 타이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 큰 것들. 하지만 요거 말고 다른 것들이 존재해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이제 틀어 막아야지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50%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10만원 이하의 짜잘한 것들, 그런 지출을 여러분께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만약에 사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요즘에 중형차 뭐 이런 거 한 3천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썬팅을 하게 되세요. 썬팅이 100만 원이어도 취등록세가 한 150만 원이 나와도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랑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지출되는 잔 지출, 금액이 작은 거, 1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의 지출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가 이 현장에서 건축주와 얘기하고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도급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건축주가 빌려오는 거를 지불을 해야 돼요. 이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이번에 철근을 하면서 뭐 철근 밴딩기, 철근 절단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철근 밴딩기는 뭐 하루에 한 8만 원 정도고, 절단기도 한 4, 5만 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4, 5만 원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요게 이제 하루 이틀 3일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좀 일을 몰아서 해주셔야, 밴딩이나 절단은 하루 이틀에 쫙 몰아서 해주시고, 뭐 이틀 쓰고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를 단속을 잘 안 하게 되면 그냥 대놓고 쓰는 거죠. 그러면 사람 한 공수 일당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가까운 데서 사면 굉장히 비싼 것도 있고, 뭔가 똑같은 물건이라도 미리 준비하면 좀 싼 데서 구입해 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철물점에 매일같이 이제 자잘하게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새는 돈이에요. 큰 거는 그러니까 큰 굿즈의 이제 결제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되면 눈에 확 티가 나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이런 작은 것들, 뭐 오늘 뭐 청테이프가 뭐 한 10개 필요하고,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핀이 2가마니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타이백 하나가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이러면 뭐 한 뭐 4, 5만 원 나왔다고 칩시다. 요런 게 뭐 하루에 2개, 3개가 된다고 치면 하루에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70만 원, 5, 7에 35, 105만 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을 하게 되면 벌써 300만 원 깨지는 거거든요. 요런 것들이 이제 3개월이면 1000만 원입니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앞에 있는 숫자를 하나씩 바꿔갑니다. 처음에는 이게 10,000원 단위였다가, 그 다음에 10만 원 단위, 그 다음엔 100만 원 단위, 그 다음에 1000만 원 단위까지 올라와서 이 지출의 내 목표를 자꾸 앞 단위 숫자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가랑비에 옷 뜯듯이 말고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 직영 건축의 목표를 혹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미리,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10만 원 이하의 지출, 요거는 미리 산정돼 있던 게 아니거든요. 건축을 준비하실 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신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요, 기초 1000만 원, 그리고 골조 1000만 원, 외장 판넬 1000만 원, 외장 판넬 바깥에 붙는 외장재 1000만 원, 내장재 1000만 원, 내장 뭐 목수를 비롯한 모든 목공 1000만 원, 창호 1000만 원, 뭐 싱크대 1000만 원, 뭐 잡비 1000만 원, 여비비 1000만 원 해서 1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자, 이 1억 안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만약에 1억입니다. 내가 금방 말씀드린 이 가랑비에 옷 젖는 뭐 6만 원, 7만 원, 뭐 5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런 돈들은 이게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공기가 길어지다 보면 뭐 자꾸 뭔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하청주면 그 도급 계약 해가지고 종건이나 업자분한테 맡기면 여러분이 뭐 지출할 금액이 없어요. 다 그 견적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직영 건축을 하게 되시면 이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도 롤러나 전동 롤러, 뭐 밴딩기, 커팅기, 뭐 이런 것들 다 빌려다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지출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지출이긴 해요. 하지만 피할 수 있는 지출도 있고요. 하지만 미리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1억 안이라는 숫자에 이 가랑비에 옷 젖는 3개월에 하루에 10만 원이면 9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면 경영을 잘못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직영 건축은 직영이 이제 직접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경영을, 운영을 하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노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노동을 하시면 아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집에 가면 그냥 골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 궁리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계획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지출되는 금액들을 단속하셔야지 직영 건축의 절감을 여러분께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영 건축하면은 이제 건물주가 산재보험이 안 되거든요. 산재보험이 안 되는데 이게 뭐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네. 뭐 일은 해도 되는데 산재는 안 된다는 뭐 그런 뜻이 있는 거고요. 자, 저는 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저희 집을 지어 보니까 제가 하루에 4시간씩 일하고, 그러니까 4시간만 자고 이 일을 계속 했어요. 타일 깔고 문짝 붙이고 벽 세우고 뭐 내장재 뭐 하고 용접하고 뭐 다 했단 말이에요. 집에 가잖아요. 그냥 기절이에요, 기절. 기절이기 때문에 뭐 머릿속으로 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사람이 멈춰요. 아무런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계처럼 계속 일만 하는 겁니다. 자, 건축주는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다치면 안 돼서 이제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건축주는 이 모든 판을 운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방법을 모르시니까. 저도 이 현장에서 그거를 다시 한번 배우고 있고 다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가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궁리를 계속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제 아쉬운 거죠. 오늘 이렇게 했더라면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이건 아닌 것 같아.
좀 아쉬운데, 항상 아쉬워요. 항상 정말 퍼펙트하게 끝난 날이 콘크리트 부은 날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 영상을 보신 그런 다른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주는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생각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일을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세요. 복기를 하십시오. 복기. 지난 일들을 되돌이켜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보완할 점은 뭐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발전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직영 건축이 정말 직영 건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업자분들이나 종건하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그런 똑같은 선택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게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항상 답은 정해져 있고 그 답을 향해 그냥 달려가고 계세요. 차선도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오늘 이게 안 되면 쉬는 날이고, 그 쉬는 날이 돼버리는 그런 거죠. 비 오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 와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찾아볼 겨를이 없어요. 왜냐?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분들께서는 그냥 일 끝나면 집에 가서 자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날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적인 한계에서 오는 아주 힘든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주께서는 절대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직접 하신다면 제가 말릴 방법은 없지만 일을 하지 마시고요.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지 건축비를 줄일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집을 한 채밖에 안 짓는데 이런 거 해서 뭐하냐, 그냥 한 채만 짓고 말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판이 이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 지을 것처럼 집을 지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두 번째 집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냥 짓는다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두 번째에는 첫 번째보다 더 잘 짓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저는 이 현장에서 학습하고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 뭐 영상에 제가 다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20일 결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영상 보시면 저희 소장님이 그리고 건축주가 셋이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흙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흙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이런 종건 사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저희 소장님,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뭐 길게는 3일에서 4일 안에 모든 걸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저희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잖아요. 자, 이거를 경험함으로써 저희는 다음번에는 절대 똑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야지 다음 집, 또 그 다음 집, 그 다음 집에 갔을 때 제가 진화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생각하고 복습하고 복귀하다 보면 뭔가 저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 방법은 수만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공사 현장에서 대입시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크레인을 써서 거푸집을 크레인을 써서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정말 사람이 들어가서 조립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방법들을 열린 사고로 토의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되고 계산기를 꼭 두들겨 봐야 돼요. 모든 문제는 돈에서 시작됩니다. 크레인의 장비대와 이 인원수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를 판단하시는 게 이 건축주, 직영 건축주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직영을 직접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직영 건축은 직접 스스로 집을 지어라가 아니라 스스로 이 현장을 운영하셔야 돼요. 쉽지 않겠죠. 왜냐? 모든 키는 작업자들이 들고 있는 형상이 되어버리니까요. 자, 이거를 압도하려면 많은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되고,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 공정을 모르면 지금 이 공정에서 그 다음으로 나가가는 어떤 제안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토목을 결산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제가 처음으로 토목을 하다 보니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던 종건 선장님이나 저희 소장님 늘 예측할 수 없는, 물론 이런 것들을 모두 예측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다시 한다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매일같이 그날을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건축주가 가져야 될 덕목 거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고가 멈추게 됩니다. 집에 가면 자야 되고, 여러분은 아무 생각도 하실 수가 없어요. 집에 가시면은, 집에 가실 때 어느 정도 에너지를 축적해 놓으세요. 하루 종일 현장에서 8시부터 5시까지 당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개선할 수 있을 방안들을,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 나갈지, 그런 것들을 궁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50%로 가는 그런 길이 보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고요. 아직도 저는 아직 그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루를 거의 2번 사는 거죠. 오늘 첫 번으로 내가 살아보고, 내가 아침에 나가서 오늘 처음 하루를 제가 촬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보고, 집에 와서 그 영상을 정리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인원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선택이 올바랐을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어요.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그런 겁니다.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게 아닙니다. 어차피 행위는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똑같은 행위를 다시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걸 또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발전하고 있는 거고, 그게 건축비를 다운시키고 있는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오늘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잘한 돈의 지출을 여러분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그게 어떤 것든 무조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커피, 뭐 종이컵, 뭐 간식, 초코파이,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작은 것들에 여러분은 지갑이 점점 털려져 나갈 겁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게 제가 드리는 저의 첫 번째 제안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직영건축주는 일을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지 말고 저 멀찌감치 이 현장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 현장이 돌아가고 있고 누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지, 이 현장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판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늘 있었던 일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고요.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일어난 일들 중에 아쉬웠던 점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예로 들면, 오늘 바람이 좀 덜 불었으면 조금 더 일을 편하게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겁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좀 서운해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일정상 오후 5시까지 일을 못하고 오후 4시부터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생겨요. 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5시까지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일 크레인이 와야지 일이 시작되니까. 오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건축주라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작업자분들께서도 입장의 차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냥 그 1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라도 시키면 좋을 텐데,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빵꾸나지 않게, 놀지 않게 계속 돌린다는 건 일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 일머리는 이 머리를 굴려야지만 그 일머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계획을 잘 세우고 이 작업 공정에 이 계획을 잘 짜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일을 하시면 안 되고 머리를 굴리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난 오늘
지난 어제 그저께를 되돌이켜서 어떻게든 더 합리적인 일의 방식을 생각해 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다음 또 다른 이 집 짓기를 제가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을 수도 있어요. 그 지을 때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 현장에 세고 있는 돈은 어느 곳에 세고 있는지, 어떤 게 더 아낄 수 있었던 포인트인지. 저희도 자, 오늘 바람이 불어서 컨테이너에 저희 건축주랑 둘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20일간 우리가 아낄 수 있었던 또 다른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그런 아쉬움은 없을까? 물론 굉장히 많았어요. 네. 조금만 더 하면 금액으로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많은 세이브를 더 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건 경험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들을 다시 그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다시 제대로 하려면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집을 다시 한번 짓는다는 생각으로 이 건설 현장을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성장할 것이고 또 다른 집을 지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직영 건축을 발전된 본인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매일 아쉬워요. 아직도 목마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 히딩크가 그랬나요? 8강 갔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아닌가?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 아직도 목마릅니다. 네. 언제나 최선은 없어요. 언제나 잘하는 건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열심히 하면은 결과로 그리고 그 금액의 절약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주십시오. 여러분께서도 좋은 집, 아주 행복한 집, 즐거운 건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경 홍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기서 마주 앉아가지고 일몰을 한번 감상하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